여기 몇십 년 전의 올림픽 경기와 최근의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선수들의 기량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양학선 선수가 2012년 금메달을 딴 경기와 80년 전 어떤 선수의 경기를 비교해 봅시다. 80년 전 선수의 실력이 낮아 보이지만 그는 1932년 올림픽 때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공중 2회전 기술이 남자 다이빙 경기에서 위험하다고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그 기술은 10살이면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올림픽 선수의 실력이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선수의 재능이 더 뛰어나서일까요? 단순히 더 노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 전의 선수들 또한 재능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세계적인 선수이며 4년 내내 노력한 선수였습니다. 기록 발전의 핵심은 훈련 방법의 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견뎌낸 선수의 근성과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한 코치에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은 탁월함의 핵심이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라는 의식적인 연습 방법에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을 통해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지 못한 이유는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제대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대로 된 훈련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이고, 우리 제멋대로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탁월해지지 못합니다. 헛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할만하다 싶을 때부터 그럭저럭 연습했기 때문에, 연습을 재미있게만 해서, 피드백 없이 혼자 만족하며 연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일이든 취미든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를. 꽤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검증된 이야기니 한번 들어보세요. 의식적인 연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하는 연습과 구분하기 위한 말로, 정말로 집중하면서 한계를 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세밀하게 설계된 훈련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며 실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한계를 추구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저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한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취미로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취미를 처음 배울 때는 꽤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모든 것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조금에도 실력이 느니 재밌기도 하죠. 하지만 입문을 지나고 실력이 중급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연습이 재미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실력도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연습은 대충 하고 취미를 즐기기 시작하죠. 친구들과 재미삼아 붙어보기도 하고 지금 딱 잘하는 만큼 반복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계를 추구해야 하죠. 조용히 연습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관찰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이 되었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저 지난달, 지난주 연습했던 것을 생각 없이 반복하면 실력이 과연 늘까요? 두 번째, 연습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골프 연습을 갑니다. 드라이브 샷을 조금 연습합니다. 뭔가 자세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 자세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연습합니다. 퍼팅도 수십 번 연습해봅니다. 그럭저럭 공이 들어갑니다. 2시간 연습했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연습하면 딱 현상 유지만 됩니다. 프로가 되기는 어렵죠. 연습 포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한 부분만 죽어라 연습해서 고치겠다.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개선할 점을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식적인 연습은 많이 힘들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일을 대충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남들도 대충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한계에 도전해야 하며 구체적인 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더럽게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즐기고 체육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적인 연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냐면 세계 최고도 이런 연습을 하루 4시간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몰입하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혔던 연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적이 있는가요? 네 번째,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한계에 계속 도전하려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코치한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취약점을 파악해주고 어떤 부분만을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실력이 조금 쌓이면 스스로 자신을 모니터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가, 이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치가 없다면 자신만의 핵심 지표를 만들어두고 자신이 측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에 관한 최근 과학의 연구는 많은 사람에게 큰 설렘을 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한계에 도전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도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초기 의식적인 연습에는 유능한 강사,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코치 밑에서 기초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명한 피드백을 받을 때 누구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자료를 뒤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 많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부와 상관없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99%의 사람이 적당히 잘할 때 의식적인 연습을 그만두고 현상 유지를 즐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의식적인 연습의 대부분은 혼자서 진행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재산과 상관성이 크지 않죠. 맞습니다. 결국 노력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노력과 다르게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의식적인 연습으로 이루어진 노력이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패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의미는 도달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즉, 실패한 지점이죠. 그래서 실패는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해보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한테 깨져보기도 하고 부족한 실력을 사람들한테 공개하면서 피드백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반응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가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용기와 결국 난 해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